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메타버스가 뭐냐, 왜 메타버스 대학원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냐, 기존에 있는 학과에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메타버스가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한 정의는, 출발점은 2007년도에 그 ASD라는 조직에서 만든 저 정의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저때 만든 메타버스의 정의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인데, 저기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형상된 물리 현실과 물리적인 공간과 연동돼서 지속되는 가상 공간의 융합, 이렇게 메타버스를 정의했어요. 근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저거 이야기 들으면 도대체 가상과 현실의 융합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융합하라는 거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재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저 나름대로의 짧고 명쾌한 정의는 현실 가상 융합 세계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확장하는 확장 가상 세계. 그래서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가상이라는 키워드, 세계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메타버스를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을 매개로 해서 현실을 확장하는 건데, 거기가 그냥 공간이 아니고 세계이다. 세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활동 중에 꽃은 돈을 만드는 거죠. 경제적인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 가상을 매개로 현실을 확장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가치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카이스트 메타버스 대학원이 지향하는 미래형 메타버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키워드처럼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려면 현실을 닮은 매개체가 필요해요. 가상의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냥 상상으로 만든 가상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실과 가상을 매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 공간이 필요해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에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모아진 정보를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또 거기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트윈, 그리고 그 디지털 트윈을 경험하는데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경험하는 게 아니고 아바타를 통해서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아바타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바타라는 게 키워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서 새로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창조할 수 있는 도구, 지금까지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부족해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는데 큰 걸림돌이었다면, 지금은 생성 AI를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직관적이고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타버스 대학원에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생성 AI.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생성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컨텐츠, 저 에셋을 가지고 경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 그걸 지속시키고 확장할 수 있냐 없냐, 돈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 경제, 그래서 우리는 이 학과에는 경영학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걸 경험하게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가 제가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안경을 통해서 안경을 쓰는 순간 이 물리적인 공간이 가상세계와 결합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 가상현실, 가상현실, 정강현실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게 하나의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호환 가능한 세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면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현재 우리 수준이, 써먹을 수 있는 수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 얘기하는 것처럼 학점을 매기면 다 B, C, D 이런 거에서 할 일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개선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 만들 건가, 이런 게 이제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가상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거기 그 위에 다양한 층위의 정보들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쌓여서 연결되는 또 지식이 되는 거고, 또 지식이 쌓이고 여러 사람들이 지혜가 모여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에서 다양하게 디지털 정보로 이런 층위를 쌓지만, 이런 층위들이
공간을 매개로 해서 하나의 정보, 또 하나의 지식 체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지 그게 진짜 진정한 메타버스의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연결된 가상으로 현실에서 정강시킨다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 만든 가상세계가 아니고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가상세계이고 현실은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정강시킬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이게 아까 ASD에서 정의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스크롤링해서 정보를 검색하던 시대에서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텐션하면 그게 우리가 디지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장소를 연결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구가 하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된다면 현실 세계를 우리가 잘 모니터링, 센싱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적절하게 레커멘데이션 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낸다면 그걸 현실 공간에 모멘트하고 그걸 또 실제로 써먹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모델에서 센싱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들이 이제 우리 일상과 연결돼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융합된 가상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가상 세계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접속해 왔느냐? 소설 속에서는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게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한 스노우 크래시에서의 상상의 세계였다면 실제로 우리가 공학을 한 사람들이 이 가상 세계를 만들어 본 건 벌써 20년 전에 세컨 라이프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컨 라이프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접속했던 시절에 메타버스가 있었다면 지금 최근에 주목받았던 것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내가 걸어다니면서 경험할 수는 있지만 현실과 가상이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점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로 가려면 이런 작은 창은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쓰면 이 공간 전체가 가상으로 바뀌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그 어텐션에 따른 정보를 just in time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미래형 정강 도시 그리고 이제 3세대 메타버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카이스트가 하고 싶은 건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있는 로블록스나 뭐 포르트나이트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니다 하는 걸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수님들이 막 고민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건지를 고민해서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 국내용이 아니고 글로벌 R&D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자가 우리 이제 모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글로벌 R&D 하려면 기술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이 분야에서. 앞에 아까 본 것처럼 기술 분야를 포함해서 많은 분야가 아직 낙제점인데 우리가 기술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야는. 이런 분야, 가상현실 분야는 오래전부터 전작과 전상과 기획과 사람들이 열심히 해왔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경험하는 공간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든다면 이게 일상에서 쓰이게 만들려면 당연히 이게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가상 확장 가상 세계라고 우리가 메타버스를 했다면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냥 사람이 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정의가 있지만 우리 몸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또 내가 정의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또 여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사람을 연결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또 이 경제 시스템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여서 여기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그 많은 출발점은 또 경제에서 출발을 해요. 돈이 안 얽히면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얽히면 더 복잡해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를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카이스트 메타버스 대학원은 인문사회, 디자인, 기술, 경영 이 세 가지 트랙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좀 학습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22분의 교수님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 이제 두 분이 최근에 원래 다시 새로 참여하시는 분, 인문사회 쪽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하시는 교수님과 지금 이제 전산학 쪽에서 컴퓨터 그래픽스 쪽을 하시는 우리 두 분이 또 추가로 참여를 하셨고, 당장은 지금 이제 아까 앞에 있던 이 두 개의 빈자리를 조만간에 우리가 분야를 또 채울 예정입니다. 원래 중에 교수님들하고 논의해서 예정이고, 여기 있는 이 수업이 이제 아까 우리 여기는 학제 전공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학원하고는 아주 다른 지점이에요. 똑같은 거를 여기 참여하고 있는 22분 중에 9분은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앞에 문화기술대학원 입시 설명회를 들었으면 알겠지만 똑같은 연구실인데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전통적인 대학원은 자기 학과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학원에 들어가면 그 학과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중점적으로 들어야지 되고, 타 학과 과목을 인정하는 범위는 2과목 정도 이내에서만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문화기술대학원 과목들도 있지만 아마 여기 보시면 E 과목도 있고 CS 과목도 있고 CTP 이제 과목도 있고 ECTP는 잘 못 적힌 거거든요. 지금 CSE 다음에 여기 보면 MIT, MSP 등등에서 6개 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학과 때문에 제약을 받는 그런 얘기 없어요. 이것도 지금은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논의해서 어떤 것들이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올라오는 과목 트리들이 계속해서 다이내믹하게 변할 수 있어요.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이 참여하느냐, 또는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 과목을 들으면 메타버스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 과목들이 여기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학과가 내가 속해 있는 학과에 있는 과목 때문에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을 못 듣는 경우는 우리 과에서는 없다. 메타버스 대학원에서는 없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타버스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필요한 학교 내에 열리는 모든 과목은 내가 들을 수 있다. 그게 이 메타버스 대학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는 필수 과목이 딱 하나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정부에서 그래도 이 학생들이 현장의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목인데 지금 그 설명을 많이 하면 골치가 좀 아프기 때문에 일단 그건 나중에 들어와서 고민해도 되지 않아서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학생들이 연구를 하는데 아까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고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서로 협력하게 만들어내는 플랫폼 이런 걸 해봐야지 이제 그런 걸 연구 분야로서 설정을 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실험 장비들을 현재 갖추고 있고 아마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언제쯤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완성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디어 월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월은 여러분들이 영화 특수효과 촬영하는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어내고 그 컨텐츠를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공유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공간에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고 안경들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은 우리가 초기 단계에 논의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 뉴욕에 있는 NYU랑 협력을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논의를 통해서 메타버스 대학원에 온 사람들이 뉴욕 대학을 가서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듣고 거기에 있는 학위를 공동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제가 최대한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서 이제 국내외 인턴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 방문 연구,
특히 이제 NYU에 가게 되면 방문 연구를 넘어서 이제 학위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제 자체가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는 거지만 공부하는 방식도 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포스트 메타버스 연구센터라는 게 있어서 이 메타버스 연구센터를 통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연구비를 펀딩을 하고 우리 연구비가 모이면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연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과대학 산하로 메타버스 대학원을 옮겨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하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학원 전체 차원에서 작년부터 학생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러면 우리 대학원 전체의 이런 컨셉을 사람들한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재미를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재미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그 재밌는 게 뭐냐 했더니 이제 뭐 미술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퍼포먼스 이제 연극 무대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저게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뉴욕이기 때문에 뉴욕의 저 재미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뉴욕을 가지 않고도 경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만드는 요소들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대전에 있는 많은 출연 연구 기관들이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트리도 있고 키스티도 있고 키스티는 우리나라 초고속망을 다루는 데죠. 건설연구원도 있고 물리적인 공간의 건설도 해야 되지만 가상 공간의 건설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연구는 헬스케어인데 K 헬스케어를 세계에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이런 NYU랑 제일 먼저 연결을 하고 이런 경험을 공유하게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제 잠깐 나왔던 분은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분은 여기에 NYU의 총장님이시고 여기는 우리 대전시장님인데 우리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작년에 잘해보자는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보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이런 뮤지엄인데 우리가 뮤지엄을 고른 이유는 아주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컨텐츠를 메타버스에서 만들었어요. 아까 경제적인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써줘야지 가치가 높아집니다. 아니면 하나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면 높아지는 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예술의 힘을 빌리게 되면 이 예술 작품 속에 내가 만든 컨텐츠가 결합이 되면 컨텐츠의 밸류가 같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상대적으로 스태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밸류를, 에셋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매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미술 작품과 메타버스 그리고 에셋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저런 아이디어를 우리만 낸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메타라는 회사도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작년에 학생들이 모여서 미국이랑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이디어를 내보자 했더니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카이스트에 있는 뮤지엄인데 여기를 방문하면 내가 뉴욕에 있는 뮤지엄을 방문한 것처럼 또 뉴욕에 있는 뮤지엄을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연결시키고 소통하고 재미를 공유하게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 아이디어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제 원래 과제를 통해서 같이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랑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과제는 여기 들어가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학습을 특히 AI를 통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잘 만들 건가에 포커싱이 있지만 또 다른 과제는 이런 공간과 공간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아바타를 통해서 소통하게 만들 건가 하는 과제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묶여지면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뮤지엄을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이 대학원에서는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좀 잘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차 교수님 계속 진행해 주십니다. 노은태 교수님께서 메타버스 대학원의 전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들을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연구실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직접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직접 연구실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연구실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 대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연구실 참여 연구실 탭 안에 이제 교수님들 연구실 홈페이지와 소개 영상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CS의 박진아 교수님, 저희 이제 퓨처스페이스의 하승현, 그리고 TX의 이진주 교수님, 그리고 그래서 CS의 성민혁 교수님, 그다음에 디지털 헤리티지 랩의 안재훈 교수님, 그다음에 그 뮤직 앤 오디오 컴퓨팅 랩의 남주현 교수님, 그리고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랩의 김태균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랩의 이정규 교수님, 그리고 소셜 컴퓨팅 랩 이현재 교수님, 그다음에 아이리스 랩의 김사루 교수님, 마케팅 쪽 사실 마케팅 랩의 김혜진 교수님, 그리고 인포메이션 시스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경영 쪽 하시는 이철호 교수님, 그다음에 법 관련돼서 연구실 운영하고 계신 박성필 교수님, 그리고 그다음에 정성 메타노믹스 랩을 운영하고 계신 정수홍 교수님, 어카운팅 랩을 운영하신 김현철 교수님 등 이렇게 좀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교수님들은 우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소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 자료의 순서대로 여기 참여하신 교수님들께서 본인의 랩에 관해서 이제 짧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성훈 교수님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 랩은 아이리스 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머시브 사운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머시브 사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현실 공간과 그리고 가상 공간을 연결하고 확장하는가,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저희는 네, 현재 박사 3명, 석사 2명, 인턴 3명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심리음향 그리고 공간음향을 활용해가지고 이머시브 오디오를 만드는 그런 랩입니다. 다음 봐주시면 현재는 4가지 토픽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몰입형 녹음과 몰입형 재생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관심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머시브 오디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 음향 유산을 어떻게 잘 보존해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 박물관 같은 걸 만들 때 음향 정보도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잘 보존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러한 그런 음향 정보 혹은 청각 정보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난청 치료를 이제 관한 연구를 저희가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음향 그리고 몰입형 오디오 그리고 게임 베이스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난청 치료제를 개발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쪽의 연구를 지금 같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네, 뭐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건데 현재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음향과 몰입형 오디오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좀 더 사실적인 경험을 하고 그리고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게 저희의 주된 연구 그리고 네, 교육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주환 교수님. 제가 이거 링크를 써야 되는데 검색 때문에 위에, 지금 위에.
마이크 안 써도 되나요? 그러지 않나요? 함께 저쪽에 아마 그 소리를 그쪽으로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천장 배경을 보고 천장 아, 네네. 온라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 앤 오디오 컴퓨팅 랩의 남주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최근에 만든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그런 거 같아요. 저희는 일단 큰 틀에서는 음악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음악을 감상하고 연주하고 또 창작하는 과정을 좀 더 재밌게 해보자 라는 것이 목표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AI 연구 많이 하지만 저희 AI를 음악 분야에 적용해서 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일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음악 감상과 관련된 특히 음악 추천된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음악 연주 관련해서는 공연 또는 음악 교육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도 수행하고 있고 또 사운드 합성이라든가 가창 합성, 음악 생성 쪽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메타버스 대학원이고 저는 이제 경험으로 있는데 조금 더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피아노 연주를 자동으로 체보하는 즉 오디오에서 소위 이제 미디라고 어떤 음을 연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체보하는 기술이고요. 좀 시각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비주얼이 있으니까 연주하는 소리에서 어떤 음을 연주하는지 여러 화성을 동시에 치더라도 각각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기 이제 AI랑 사람이랑 같이 합주를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같이 딱 시작하는 타이밍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싱크를 저희가 여러 가지 비주얼, 오디오 큐를 써서 예를 들어 플룻 연주할 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 소리나 이런 제스처 움직임을 자동으로 디텍션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자동 연주 피아노 합주를 딱 타이밍 맞춰서 하는 그런 연주하고 이게 이제 이런 거 요거를 듣는 것 같아요. 요 연구가 이제 사실 메타버스 분야랑 가장 연관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피아니스트 아바타를 만드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냐면 피아니스트 몸에 모션 캡처 장치, 마커들을 달고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고 그러면 이제 3D 모션 데이터랑 그리고 영상도 같이 수집하고 그 다음에 미디, 오디오를 동시에 수집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멀티 모달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런 음악 신호만 주더라도 모션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비디오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았는지 좀 보시면 피아노 치고 있는 손 움직임 보이시죠? 음악이 살짝 흘러나오는데 이제 칠 때 저희가 여기 손목을 고정으로 해서 손가락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그래서 모션 분석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모션을 음악에서 생성할 수 있는 그래서 공연 때 아바타가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 교육에서 요새 교육 앱들은 악보의 소리만 들려주는 게 아니고 앞에 아래쪽에 이렇게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다 보여주는데 그걸 사람이 다 만드는 녹화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디오 관련돼서는 요것도 그 메타버스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 목소리를 되게 값싼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더라도 되게 고급 스튜디오 마이크 녹음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그 어떤 영화 촬영 이런 데서 제대로 녹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후시 녹음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목소리를 레코딩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원래 목소리가 있고 레퍼런스가 되는 환경 소리를 들려주면
그 환경 소리가 입혀지는 or 오리지널 옛날 보스고 Yes. 유튜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레코딩 환경을. But I think from this movement, it's just about the dusting around, not being more in the feminist movement and not doing any political movements. I see reasons for sad, you know, because it happens to anybody that's indulging in those things. But it also makes me 메타버스에서는 사실 공간들이 계속 바뀌게 될 텐데 소리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소리를 내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환경에 맞게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해줘. 이 정도 저는 연구 소개를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제 나라의 조영희 저희는 그 게임이라는 것은 미래의 생활 미디어로 확장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게임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플레이 경험이 일상생활에 자기의 생활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확장된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메타버스라는 환경은 사실은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 사회이기도 하고 최근의 게임들은 또 본격적으로 다른 매체들과 결합하거나 다른 분야들과 접목하면서 게임의 영향력이 실제 생활 공간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이게 양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이 게임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게임들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하는 환경이 생활 미디어가 된다는 뜻은 게임의 이용자가 아주 소수의 게임 플레이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친 모든 사람들이 향유해야 되는 어떤 문화적인 경험이라고 간주할 때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가능하면 가치 있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지워져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 아젠다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테마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게임에서의 예술적인 경험을 어떻게 정의내고 그 예술적 경험의 선호를 어떻게 플레이어의 성향과 연결지어서 모델링할 수 있는지 그래서 플레이어를 이해하기 위한 플레이어의 다양성과 선호를 이해하기 위한 축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이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다가가야 하는 매체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게임의 접근성과 호용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기업에서는 강구하고 있지만 또 연구자나 학계에서 기여해야 될 지점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통해서 기업도 그리고 플레이어도 커뮤니티도 함께 성장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결들이 필요한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한 게임과 메타버스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논의가 되기는 하는데 게임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출시가 되지만 사실 시장에서 성공하거나 오랫동안 사용되는 게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랬을 때 가능한 생태계 안에 많은 다양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브랜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속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는 결국은 플레이어 커뮤니티에서 그 서비스의 가치를 계속 함께 만들어주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주제를 키워드로 정의하면 게임의 다양성, 예술성을 포함한 다양성과 그다음에 플레이어를 위한 게임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게임과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들을 플레이어 관점에서 어떻게 대안할 것인지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실행 프로젝트가 3가지 정도, 3년 정도씩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게임을 통한 예술적 경험은 실제로는 2020년부터 지난 3년 동안 진행이 되어서 데이터 수집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 올해부터는 퍼블리케이션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접근성과 포용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포용적 대화형 AI 서비스 개발 평가인데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게임들이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 최소 한 80에서 90개 정도의 옵션을 통해서 플레이어들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른 선택지를 선택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상으로. 하지만 그게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어떤 것이 나한테 적합한지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포용적 대화형 AI 서비스가 서포팅함으로써 자기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어려움의 상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선택지들을 어떻게 쉽게 찾아갈 수 있을지 안내하는 가이드 툴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가이드 툴은 대부분의 게임에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게임과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문태 교수님이 PI로 진행하시고 계신 큰 과제의 일부분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요. 환경에 적응하는 실시간 XR 인터페이스 기술이라는 과제 중에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인클루시브 UX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의 메타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장벽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장벽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다가가기 쉽고 편안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즐거움이나 새로운 행동들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모델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연구를 아우르면서 결국은 게임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나 이런 게임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 교수. 예, 저는 UVR 연구실을 맡고 있습니다. UVR은 유비쿼터스 VR의 약자입니다. 유비쿼터스 VR이라는 게 뭔가? 설명하기 전에 우리 연구실 사람들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센터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연구센터에 있는 연구교수님 3분, 그리고 또 포닥으로 있는 사람 3사람, 석사를 마치고 잠깐 와 있는 연구원, 연구실에는 또 박사과정 13사람, 석사과정 9사람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우리 연구실이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 졸업생들을 통해서 잠깐 봤더니, 지금 이제 24사람이 졸업을 했고 63명의 마스터 스튜던트들이 졸업을 했는데 63명의 대부분은 또 이제 반 이상이 박사과정을 진학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졸업생들 중에는 7사람이 지금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해외에 5사람이 이제 있고, 연구원은 국내에 있기도 하고, 회사를 만든 사람이 또 2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브렉트는 최근에 상장을 해서 아주 바쁜 회사가 됐고, 지금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은 포닥이랑 연구교수로 같이 있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졸업생들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진학을 해서 또 아마 박사학위가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은데 보시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쯤 되고 또 해외를 포함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또 3분의 1 되고 나머지가 또 한 3분의 1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동안 뭘 하고 졸업을 했느냐를 보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그게 대형되는 가상세계가 있다면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에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모아진 정보를 해석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걸 가상에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 경험을 현실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이런 거가 된다면 뭐 우리 하는 데 쓰일 수 있겠죠. 게임부터 해서 많은 영역에서 쓰여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디지털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바뀐다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확장시키는 거지만 우리가 사는 방법 자체도 많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인더스트리도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우리한테 많이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연구실은 도대체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그동안 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제가 카운트해 봤더니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과제가 사람도 많기 때문에 크게 4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주로 카메라를 쓰는 백그라운드가 이제 컴퓨터 비전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가지고 물리적인 세상을 스캐닝을 하면 이 물리적인 세상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고 3D 모델로 바꾸고 그걸 가상화시키는 작업. 이게 돼야 이 가상 세계를 현실로 가져오면 현실에서 다양한 또 가상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연구 주제. 어떻게 현실 공간을 가상화시키느냐. 근데 우리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가상화를 시키는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남의 공간이랑 내가 만든 공간이랑 가상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묶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내가 선택적으로 가시화를 한다면 내가 다 남의 공간을 방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내가 있는 공간으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의 결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하려면 공간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는 관리는 싱그래프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남의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마우스가 아니고 아바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에 카메라를 가지고 나를 닮은 아바타 지금 아바타는 나를 닮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하는 아바타는 나랑 똑같은 아바타를 실시간에 어떻게 잘 만들어서 나처럼 움직이게 할 거냐 그런 연구들을 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도 교수님 잠깐 설명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과제에서는 보이는 대로 가상화를 시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스캐닝을 하면 보이는 의자, 책상, 바닥 이런 것들을 가상화를 시키는데 껍데기는 가상화 시킬 수 있지만 이 각각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 그 속성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 공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링 한다면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차성인 교수님이랑 공동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이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놓여져 있는 물체들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그 관찰로부터 물체의 속성까지를 찾아내는 연구를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앞에 만들어 놓은 이 가상 공간을 결합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객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생성 AI까지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재밌는 일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만들 건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너무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이런 경험을 하려면 이 안경은 키보드나 마우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똑똑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똑똑한 안경 UI UX를 어떻게 할 건가? 크게 이런 4가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인문사회 컨텐츠를 기획하고 컨텐츠를 창작하려면 인문사회 지식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 예술, 기술 이런 학생들이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과제가 사실 많은데 또 메타버스 대학원이 우리가 생겼기 때문에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전체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과제도 어쨌든 또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유혹의 재미를 가져오게 하려면 또 거기는 이런 기술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의 교수님들의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유혹의 재미를 대전에서 경험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K컬처를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낼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더 이상은
과제를 만들 여력은 없는데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또 이제 마지막 과제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재밌게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메타버스 대학을 온다면 또 재밌는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연구 실습입니다. 저는 HCI 테크랩의 윤상호고요. 저희 연구실은 크게 이제 HCI 쪽에서도 이제 센싱이랑 이제 햅틱 기술 활용해서 사용자랑 이제 인터페이스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고 촉진하고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최근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를 다 제가 최근에 많이 집어 넣은 거고요. 맨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로 웨어러블이나 온바디 인터페이스 쪽 관련된 햅틱을 하고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제 멀티모달 기반 이제 센싱 테크닉, 그다음에 햅틱 인터랙션 테크닉,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다음에 어서링, 그러니까 저작 툴kit까지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센싱 관련해서는 주로 이렇게 현재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연결되는 부분은 제 생각에 현재 이제 마이크로 제스처를 활용한 이제 UI UX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지를 활용한 핸드 인터랙션. 그래서 주로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요즘에 핸드 인터랙션이 많이 활용되는데 그 핸드 인터랙션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이제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다양한 센서 조합들이 활용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했을 때 어떤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요. 햅틱 관련해서는 주로 좀 물리적인 부분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촉감이나 역감, 열감 등을 주는 방향을 실제로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렌더링까지 하는 방식을 보고 있고요. 뭐 이런 핑거 레벨에서 이제 손가락마다 역감을 주는 뭐 기기를 개발하고 렌더링 방식을 개발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아랫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진동자를 활용해서 실제로 VR 환경에서 이런 멀미 같은 걸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식.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설마 햅틱 같이 실제로 기존의 촉감, 역감 말고도 이제 열감을 실시간으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줄 수 있는 방식, 이런 방식들을 좀 실질적으로 프로토타이핑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렌더링까지 좀 구현하는 방향을 이제 학생들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실은 주로 뭐 교수님들 많이 이제 과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냥 그 현재 이제 진행하는 과제는 주로 그 핸드 인터랙션 관련된 멀티모달 센싱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그 콘지너에서 하는 이제 원밀리언이라 하는 모션 기반해서 이제 햅틱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런 쪽을 좀 궁극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실제로 압수를 해야 될 때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압수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웨어러블 기기나 아니면 렌더링 이런 햅틱 렌더링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그런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카이라는 이제 학회에서 이제 같이 데모를 하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좀 주로 학회에서 저희는 주로 데모를 하는 걸 좀 많이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만드는 것도 다 프로토타이핑도 하고 렌더링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무조건 학회를 가면 데모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실제로 데모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연구자분들이랑 많이 인터랙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장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약 한 20명 정도 이제 석사랑 박사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 저인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제가 최근에 저는 그 미래공간 연구실을 그리고 있는 차승현이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 공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도 이제 미래 공간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연구들은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키워드를 얘기하면 미래 공간 디자인, 미래 공간, 아니면 메타버스 공간 디자인, 아니면 뭐 데이터 기반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키워드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제가 그 연구실 친구들이랑 연구실 그 소개 동영상을 새로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대략적으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조회수도 늘려주시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따로 지금 오늘 소개 지금 드린 이제
교수님 이외에도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연구실 소개 영상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그 관련된 연구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사전에 이제 질의응답했던 것들이랑 또 현장에서 또 이제 질문 같은 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사전 등록된 그 질문들을 입시, 학사, 그리고 교과, 그리고 연구, 기타 등으로 나눴거든요. 저는 제가 입시 및 학사 관련돼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교직원 지원 가능 여부. 저희가 이제 일반 장학생은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직원들은 이제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풀타임으로 지원하셔서 학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학부 전공 제한 여부는 당연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참여 교수님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학부 전공 제한을 당연히 두지 않고 저희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이셔서 저희가 융합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대화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 자격 요건은 뭐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석사를 지원하신 분들은 학사 졸업증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박사를 지원하시면 석사 졸업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필수인 것이고, 굳이 뭐 하나 꼽자면 영어 점수인데요.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토플 83점 이상,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른 영어 점수들도 같이 있으니까, 그거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 성적 기준은 당연히 아까 이제 그 학부 성적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반영하는 하나의 어떤 척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하나의 어떤 인상을 받는 하나의 기준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학점이 좀 낮다 그런다면은 그 외의 활동들로 왜 학점이 낮았는지를 좀 더 저스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버무려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서 필요 여부는 저희가 추천서를 따로 이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분 정도의 추천서 아니면 두 분 정도의 추천서 등을 이제 첨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평가할 때 하나의 어떤 뭐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잘 받아서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는 것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및 시험 일정은 지금 문정쌤 일정이 저기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맞나요? 네. 그것도 대학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어차피 일정들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6월 말부터 7월 10일 정도까지 이제 10일까지 원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은 8월 중순쯤에 저희가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날짜는 확정돼 있지 않고 그 기간 사이에 저희가 따로 교수님들의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정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류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면접 일정이 따로 이제 공지가 나갈 겁니다. 보통은 서류 합격 발표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수성 입증자료를 영상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서류 평가는 서류로 하기 때문에 영상은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우수성들을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는 면접 때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은 따로 또 외국인 학생 모집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타버스 대학원은 외국인 학생을 뽑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컨택이 필수인가요? 저희 메타버스 대학원은 그 교수 지도교수 선정과도 또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사전 컨택을 필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님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합격 이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교수님들을 컨택해서 교수님들 입학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도교수님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원까지는 지도교수를 여러분들이 지망하지 않고 합격 이후에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을 컨택해서 지도교수를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시 지원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고학기 2차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시에 이제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대학원이 공과대학으로 소속도 옮기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입시를 동시에 같은 기간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문화미술대학원을 지원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메타버스 대학원을 지원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결정하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신청 시 지원자 어떤 요소를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째로는 저희가 메타버스 대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메타버스 대학원이 필요한 인재인지를 설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외로 정량적으로 당연히 학점, 영어 점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연구적인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곳에 내가 왜 정말 메타버스 대학원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내가 왜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왜 메타버스 대학원에 진심인지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문화기술 대학원을 지원할 때나 메타버스 대학원을 지원할 때나 전산학과를 지원할 때나 이럴 때 어떤 연구실의 학점이나 면접 질문 내용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면접 질문 내용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지금 메타버스 대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 면접에서도 이제 약간 면접 예상 질문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난 면접에서도 AR만 얘기한 친구한테 우은택 교수님께서 왜 AR을 하는데 메타버스 대학원 오느냐 그리고 메타버스랑 AR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당연히 메타버스 대학원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대학원과 관련된 질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학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학점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이게 또 평가하시는 교수님들의 차이인 것이지 그게 어떻게 대학원별로 학점들을 어느 대학원은 학점이 3.1이어야 되고 어느 대학원은 학점이 3.5여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량적으로 2.5 이하는 자른다, 3.0 이하는 자른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학점이 낮다 그러면은 왜 학점이 낮은지를 잘 설명할 수 있게끔, 잘 정당화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할 때 학점이 좀 중요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것들 반영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연구실 지도교 선택 방법들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격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입학 전까지 지도교수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형태와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의 형태는 홈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국비에 준하는 수준이다.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석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90만 원 정도, 월에 90만 원 정도, 박사 같은 경우는 월에 한 110만 원 정도, 조금 차이 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가과장 노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가과정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이 왔는데요. AI, 블록체인, XR 등 메타버스와 관련된 최신 기술이 커리큘럼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성, 향유, 경영이 명확히 분리되는지, 또는 융합하여 할 수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메타버스 대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링크에 사실은 교과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한 프리도 나와 있고 또 세부 과목별로 어떤 내용들을 강의하게 되는지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기는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AI나 블록체인이나 어떤 특정한 키워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할 때 아까 이미 우은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산학과에서 기술개발과 관련된 AI나 블록체인 과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특정한 영역에 응용이 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예를 들면 ML의 음악적 응용, 음악 분야에 AI와 관련된 접목된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혹은 컬처럴 헤리티지 영역에 AI나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이 어떻게 응용될지는 도메인이나 그것이 활용되는 장면이 있는 교과와
그것의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는 교과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리고 그것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특정한 영역과 연계되어 있는 응용의 측면인지 아니면 그것을 기술 개발하는 측면인지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만일 내가 완전히 교과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응용의 영역에서 블록체인이나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탐색이나 연구를 새롭게 해보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자율융합 과제로 그 주제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 주제를 심화 탐색할 수 있는 경로도 열려 있고요. 또 예를 들어 특정한 산업협력 과제를 통해서 그 AI나 블록체인 기술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기술적인 영역이나 특정한 연구 주제의 키워드를 교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커리큘럼 연계된 활동들로 어떻게 짜여서 자기가 그 교과 과정 내 혹은 프로그램 내에 진행하느냐에 따라 각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경험적인 자산이나 역량은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열려 있는 게 메타버스 대학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성과 향유와 경영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학생들이 커리큘럼을 선택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느슨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것이 하나의 세계 혹은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라도 그러한 생성과 향유와 경영이라는 다양한 분야들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면서 작동하는 원리가 생성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특정한 분야를 집중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교차하면서 균형을 잡아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설명이 뒤에 얘기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부 연구 분야인데요. 네,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성, 향유, 경영 쪽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 20분이 현재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연구실마다 그 연구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생성 쪽에는 컴퓨터 그래픽스도 있고 컴퓨터 비전도 있고 뭐 향유 쪽에는 인터랙션, 뭐 AR, VR 이렇게 있고 경영 쪽에도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어카운팅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그 해당 웹페이지 소개 동영상이랑 그 홈페이지가 다 저희 메타 그 홈페이지에 오면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을 표현할 때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냐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뭐 블렌더라든지, 마야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의 그 연구 쪽에서 쓰이는 프로그램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상 공간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유니티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객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3D 모델링 하면 뭐 솔리드워크도 될 수도 있고, 캐티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른데 그 복합적으로 이제 본인 연구 쪽에 맞춰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저희 뭐 대학원 안에서도 각 연구실마다 쓰는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최근 연구 동향인데요. 이거는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뭐 연구를 소개하는 많은 국제 학회나 그 저널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의 연구 동향을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 더 빠르게 보시고 싶으면 지금 아까 해당 웹페이지 교수님들 있잖아요. 가보면은 교수님마다 최근 퍼블리케이션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최근 퍼블리케이션 어떻게 보면 최근 동향이랑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그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과제 참여 기회인데요. 연구 과제는 이제 각각 이제 그 우문택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뭐 플래닝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NIU나 이런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연구 과제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연구과제 참여 기회는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대학원에 들어오셔서 의지를 갖고 있으시면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제가 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연구실마다도 연구 과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연구실마다 오늘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 과제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연구 과제에서 이제 본인이 오히려 이제 어필하고 나는 이런 연구 과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어필하시면 오히려 연구 과제 참여 기회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본인이 이제 제안해서 하는 연구도 당연히 이제 교수님과 이제 그 상호 합의가 잘 돼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서 메타버스 하고 싶으면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머리카락이 달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학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해외에 나가면 저랑 같이 연구하는 가상현실, 정강현실 분야의 초창기 개척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역동적이잖아요. 해외에서는 뭐 대학원 이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한국은 어쩌다 보니 메타버스 대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먼저 생겼어요. 근데 그건 기회인 거죠. 학부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사 과정이면 이제 이런 학과 만드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만 대학원은 역시 어쨌거나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보는 연습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 연습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고 특히나 우리처럼 이렇게 아까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이 분야 자체가 이제 막 개척되고 새로 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야지 되는 거고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일부 대학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경향들 중에 하나가 자율융합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학과 없이 입학한 다음에 내가 어떤 전문성을 기르고 싶다 하면 그 전문성에 맞는 교과목들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자기 전문성을 길러가는 것들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뭐 대학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지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데 학과의 벽이 없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메타버스 향후 10년이 굉장히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여담으로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사실은 이 메타버스 분야를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셈인데 지금 한 5년째 10빌리언 달러를 계속 손해보면서 이 분야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가 사실은 유지되고 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10년 전쯤에 처음 가상현실의 가능성을 보고 2빌리언 달러를 처음 투자했어요. 2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이죠. 이름 없는 무명들이 만든 이름 없는 회사에 2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했고 그게 앞으로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거다 하면서 이제 이 분야를 시작했고 그 당시에 마크 저커버그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10년 이내에 안경을 쓰고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2015년에 큰 소리 쳤으니까 2025년이 내년인데 최근까지도 2025년쯤 되면 우리 세상이 바뀔 거라고 그랬다가 최근에는 조금 입장을 바꿨어요. 후퇴해가지고 2025년은 좀 빠른 것 같고 2030년쯤 될 거다. 우리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2030년쯤 되면 우리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메타버스 대학원이 이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목표가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R&D 융합 R&D 인재를 길러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10년 뒤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분야를 리딩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문화기술대학원 처음 만들 때 우리 원광영 교수님이 교수님들한테 그 교수회의 가가지고 야, 그 문화기술대학원을 카이스트에서 왜 만들어야 되냐 그때 반대가 심할 때 그분들을 설득한 논리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연구부총장 하시는 분의 정언에 따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원 교수님이 그 비웃음을 잠재운 한마디가 내가 10년 이내에 아카데미 기술상을 받겠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아카데미 기술상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때 이제
문화기술대학원이 출범할 때 그게 교수님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10년 만에는 못했지만 20년 만에 최근에 오강경 교수님 제자분 중에 오성우 박사가 아카데미 기술상을 한국 사람 중에 최초로 받았어요. 20년 걸렸는데 미리도 이왕이면 20년 기다리지 말고 20년이면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10년 가능하면 10년 안쪽에 우리가 메타버스 분야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오늘 우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더 오버가 됐는데요. 그래도 현장 또는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 한 20분 정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좀 많이 줄었네요,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뭐 충분히 좀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이해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들 다음 입시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